안녕하세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 맡은 이화정 기자입니다. 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눈빛으로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 진아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링 위에서 싸우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권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훅을 날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굉장히 파워풀한 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넷팩상과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을 했고 또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벌새와 같은 부분에 또 초청이 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 보시고 난 후에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관객분들이 들려주실 메시지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개봉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따끈따끈하게 먼저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만남이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는 더 뜻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봅니다. 감독님과 배우분 자리에 모시고 그러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한번 드리고 자리에 앉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파이터에서 진아 역할을 맡았던 임성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터에서 태수 역을 맡은 배우 백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터 연출을 맡은 윤재호 감독입니다. 네. 네,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만 참여 방법은 화면에 나와 있으니 모두 연결하시고 질문들 올려주시면 질문 타이밍에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이따 이제 질문하신 분들 중에 몇 분 추첨해서 또 파이터 굿즈도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는 걸 알려드리며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일단은 인사를 하시긴 했지만 영화제에서 먼저 화제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관객분들과 만난 그 기분을 좀 표현을 해주시죠. 이렇게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만든 작은 영화가 이렇게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자 입장에서 만든 영화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실감은 나시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 스코어와도 싸워야 되고 싸울 것들이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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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알겠습니다. 네. 임성미 배우님 오늘 사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기 전에 벌써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서 와 진짜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전히 그것을 막 몸으로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요즘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네, 이번 주부터 기자분들하고 대면 인터뷰 시작했고요. 그냥 처음 하는 그런 일정이라서 그냥 최대한 즐기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즐기면서 한다고 하시는데 점점 소리가 작아지시는데 이게 2주 전이랑 또 일주일 전이랑 또 약간 체감되는 느낌이 조금 진짜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초월기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 드시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백서빈 배우님, 네, 또
개봉 앞두고 있는데 어떠신지 오늘 이렇게 먼저 관객분들과 만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우선 일단 이런 그 코로나 이 시국에 더 개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객분들께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이렇게 관객들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는 또 생각을 또 못했었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우 좋다고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감독님께 먼저 영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제 그 감독님 전작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파이터라는 제목과 복싱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먼저 진짜 그 마담비와 뷰티풀 데이즈라는 탈북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하시는 탈북 여성 3부작의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세대적으로도 좀 약간 이제 그 가장 젊은 그 주인공을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작품의 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출발은 제가 2012년에 칸 영화제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제가 참여를 해서 실제로는 이제 아버지의 비밀이라는 아직 작품이 완전 만들어지지 않은 아버지의 비밀이라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파생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로는 끝을 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여서 아버지 비밀에서 파생된 두 시나리오가 파이터랑 뷰티풀 데이즈가 되고요.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파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재에 더 초점을 맞춘 지금의 세대, 지금의 현재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면은 뷰티풀 데이즈는 좀 더 과거에 더 집중하는 작품.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아버지 비밀은 좀 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또 한편의 작품이 나올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의 비밀이 밝혀지시는 건가요? 두 작품에서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각 이제 스토리마다 조금씩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고 던진 질문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뷰티풀 데이즈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파이터라는 작품에서 보시게 되는 거고, 파이터라는 작품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아버지 비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다 그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사실 이제 그 여성 복서는 실제로 이제 탈북 여성 복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이 혹시 좀 약간 모델로 삼으신 인물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그 리지나라는 인물을 또 차단하게 되셨는지. 우선 제가 시나리오를 작업했을 때가 2012년인데요. 그때는 실제로 이제 탈북 복서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고,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한국에 그런 인물이 있는지 리서치를 해봤고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경기하는 모습들을 좀 보기도 했고, 그런 데서 좀 어떠한 그분의 인생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뭔가 영감이 받을 만한 이미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묘사, 그런 것들을 자료조사할 때 좀 참고를 했었던 것 같고요. 우선 이 프로젝트를 쓰면서 주인공의 인물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어떤 변화하는 내면적인 변화 모습들을 많이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리지나라는 캐릭터를 실제 인물에서 착안하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정말 영화를 보면서 그 임성미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이건 진짜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이렇게 진짜처럼 실제처럼 영화의 캐릭터가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인물을 구현할 수 있을까? 분명히 누군가가 배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배우님께서는 이 리지나 캐릭터 제안받고 이 영화 파이터 제안받고 어떠셨는지, 네,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일단은 저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였던 건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1인칭 시점에 여자를 따라가는 영화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받았던 시점이 또 조금 지쳐있던, 그러니까 연기적으로나 뭐로나 조금 지쳐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반가웠고, 또 그냥 시나리오만 보고 감독님의 전작을 본 상태여서 훨씬 더 호감도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조금 내심하고 싶었던 역할이었습니다. 네. 감독님의 전작을 보시고 욕심을 냈다는 건 그만큼 진짜 여성 캐릭터가 독보적이죠, 전작에서. 네, 그렇죠. 특히 마담비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되게 한번 꼭 선택되게끔 제가 어떻게든 했겠지만 꼭 한번 만나서 한번 직접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네.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작품에서 임성미 배우님을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봤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임성미 배우인지 몰랐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독립영화에서 역할을 하셨고, 최근에는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동백꽃 필 무렵, 다들 보셨죠? 거기서 이제 이정은 배우의 젊은 시절 연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저 배우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하면 그 배우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그냥 찐 고수고 굉장히 연기를 많이 한 잘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14년 동안 연기를 한 내공, 그리고 그 연기를 전공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배우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공이 매 순간 영화 작품 속에서, 드라마 작품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임성미 배우가 긴 호흡으로 연기를 하는 거에 감독님들이 아직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윤지호 감독님의 눈썰미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약간 영화계로서는 좀 고마워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 어떻게 임성미 배우님과 진아 캐릭터를 연결시켰는지 캐스팅의 좀 비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임성미 배우를 만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배우분들을 이렇게 찾았다기보다는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작 여건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런 과정이 있다가 제작사 대표님이 어느 날 그분이 만드신 영화가 잘 되시는 바람에 그분이 직접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모든 게 풀렸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그냥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임성미 배우를 만날 수 있었던 인연과 때가 그때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미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이제 제작사 대표님을 통해서 다른 이제 매니저먼트 대표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었고, 그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되는 미팅. 그때 성미 씨를 만나고 얘기를 할 때 뭔가 그 이분의 내면 무언가 속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 간단하다? 되게 깊이감이 있었고, 말을 하실 때 느껴지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정말 이분을 만났을 때 진하다라는 느낌? 정말 이분만이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때 믿었어요. 그 믿음만 가지고 영화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진짜 진하다라고 했던 데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첫 장면, 거의 첫 등장에서 괜찮습니다 할 때, 제가 죄송해요 발연기로, 그때 이미 정말 그 하나원에서 나와서 이제 사회에 좀 발을 디디려고 하는 그런 진아의 모습을 첫 장면부터 확 사로잡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실제로 탈북민들의 그런 연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미 수반되지 않았을까,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탈북민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일단 시나리오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감독님이 직접 그 북한 말을 대사로 다 직접 소리 나는 대로 다 네. 쓴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모국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억양이고 새로운 말투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숙지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정서를 입히든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할 수 있었으니까 그걸 좀 조금 공들여서 준비는 했던 것 같아요. 이 북한 언어, 그리고 또 이제 그 링 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싱을 하는 복싱 선수로서의 그런 몸짓 같은 것들도 다 연마를 하셨어야 됐잖아요. 네.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마 캐치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카메라 기술이나 혹은 조금 이렇게 좀 구도적으로 이렇게 좀 촬영, 네. 촬영 기법을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트레이닝은 당연히 했어야 됐었고,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태수 그 역할 맡은 백서인들도 그렇고, 네. 오광록 선배님도 그렇고,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하는 그런 그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체육관에서 그 백서빈 배우님은 권투 연습은 많이 안 하셨겠다. 좀 그 부분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태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 무거운 분위기, 정말 그 진아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의지 같은 것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자기 안에 끌어담고 있는 캐릭터를 좀 풀어주는 역할을 시종일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와 진짜 좀 약간 판타지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너무 완벽하게 그 머리끝부터 이 팔끝까지 네, 문신과 염색을 하면서 설정을 한 태수 역할을 연기를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네. 우선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중간 그 위치 관계 면에서 그 태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되게 많이 원하셨어요. 그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진아의 부분이 이제 좀 그 진지하고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가는 방향에서 태수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중간중간 가볍게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런 관장님과 코치와 그리고 진아 이 세 관계 면에서도 그런 중간의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연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복싱 연습에 관해서는 저도 우리 배우들 사이에서 못지않게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무래도 코치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가르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뒀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촬영하기 좀 전에 그런 부분을 좀 갑자기 제안을 하셨어요. 그 머리가 우리 좀 탈색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네. 네. 오늘은 진짜 머리가 완벽하게 굉장히 댄디해지셨는데, 네. 사실 진짜 불량한 느낌, 과거에 좀 놀았을 것 같은 그 느낌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좀 투박하고 좀 정제되지 않은 그 느낌을 원하셨었고, 저도 그 감독님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태수의 그런 이제 뭐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풍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네, 바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많이 고생했죠. 네, 너무 고생했죠. 네. 그 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군요. 감독님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굉장히 그 진아가 가진 무게감이 이 영화를 끌고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진짜 좀 숨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진아는 엄마와 풀지 못한 어떤 그런 그 가족사의 숙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오는 슬픔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유일한 해방구처럼 길을 열어주는 게 둘의 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태수역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백서빈 배우님 어떤 지점으로 보시고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서빈 씨도 어떻게 보면 성민 씨랑 되게 비슷한 경우인데요. 서빈 씨는 제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때 영화를 심사하러 갔다가 그때 우연히 만났고 그때 서빈 씨가 와서 그때 뭐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근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그냥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고 되게 깊이감 있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면은 왠지 제가 그 당시에 네. 어쨌든 가지고 있던 태수역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약간 이제 과거에 좀 약간 불량한 기운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배우분한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되게 태수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되게 밝은 뭔가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띄워줄 수 있을 만한 역할이었고 그런 역을 제가 찾고 있었고 되게 친근해 보이는 사람. 외관적으로는 제가 이 작품을 기획하면서 좀 더 외관적으로는 편견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흔히 외관적으로 사람을 보통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이분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깊이감이 있다면 분명 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편견을 우선 외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그리고 서빈 씨랑 얘기를 하면서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태수랑 선천적으로 가장 잘 맞아 떨어졌고 그런 느낌을 어쨌든 살리려면 이분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백서빈 배우 전작이 아빠는 예쁘다라는 또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서 그 클럽에서 일하는 성소수자 역할을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는데 그 룩도 무리 없이 소화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이제 문신과 그 노란 머리 이거가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질문 주신 분 중에 태수의 탈색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감독님의 제안인지 궁금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같이 만들게 되셨는지 감독님이 먼저 제안하신 건가요? 네. 네, 일단 태수라는 인물을 좀 더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좀 관객이 봤을 때 어쨌든 진아를 통해서 관객이 보게 되고 첫인상 때 뭔가 편견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탈색이라든가 팔에 문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게 됐고 또 서빈 씨가 흔쾌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네. 이 영화에서 사실 이제 그 파이터라는 이제 직업 그리고 복싱이라는 것이 주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선수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두 캐릭터 모두에게 복싱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수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 나쁜 생활을 청산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아는 저는 이제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왔을 때 코리안 드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게 복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감독님이 이제 그 두 캐릭터에 있어서 복싱 그리고 이 영화에 있어서 복싱이 중요했던 이유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선 복싱은 제가 이제 기획할 당시 이게 복싱이라는 게 되게 다른 이렇게 싸움을 하는 스포츠 중에 되게 규칙이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두 개로만 싸워야 되고, 그리고 특히 링이라는 게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싸워야 하는 어떠한 인물, 그게 되게 비유적으로 우리 사회를 표현하기 되게 좋았어요. 제가 선택한 이유는 어떤 세상과 맞서는 한 인간의 모습을 담기에는 그 작은 링이라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하고, 스스로 싸워나가야 하고, 개척해 나가야 하고, 그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한 인물, 그런 인물을 표현하기에 복싱이 저에게는 너무 잘 맞아떨어졌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에도 되게 좋았던 그런,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복싱을 소재로 한 영화다 보니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여성 세 터민의 복서를 주제로 성장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복싱을 소재로 하면서 다른 복서의 영화들과는 차별을 두고자 하셨던 점과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긴 채 보여준 이야기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감독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이 복싱 영화들 많을 텐데 다른 이제 그 복싱을 소재로 한 영화들과 차별을 두고자 하셨던 점이 어떤 건지. 네. 일단 중요한 건 그냥 제 작품을 기획하면서 항상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결과야 어떻든 결국 중요한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복싱 영화 중에서 대부분의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좀 승리에 가까운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승리보다는 어떤 과정, 그리고 이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더라도 어떻게 지는가, 결국 내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또 나오셔서 약간 멜로라인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 관객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백서빈 배우는 처음부터 진아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었을까요? 보통 탈북자들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있는 게 다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진짜 마지막에 그 비밀을 밝히잖아요. 처음부터 좋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점은 어떻게 좀 서로 감독님과 합의되시고 진아 배우, 성미 배우님과 얘기가 되셨는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네. 저는 그거는 작업 멘트고요. 네. 내가 믿었잖아. 너무 진심으로 얘기하시던데 여기서 지금 작업 멘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태수의 저는 진아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그 변화에 많이 중점을 뒀었어요. 사실 처음에 일하러 온 그런 청소부에서 그리고 복싱을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회원 아니면 이제 그런 여성,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우리 체육관에서 식구, 그리고 나서 그 진아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 이런 배경을 알게 되고 엄마를 알게 되고, 그런 이제 그래서 진아를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진아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태수의 감정이 좀 변하는 거를 이렇게 중점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 네. 그 임성미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태수가 좀 자극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놀이공원의 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그 마음이 풀어지는 모습들을 그 얼굴 그 클로즈업, 그리고 이제 그 웃음, 미소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그 변화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멜로에 어떤 좀 약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진아도 뭐 내심 그 태수의 어떤 간섭이 나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의 무게를 오롯이
진아 스스로 버텨냈어야만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권유나 태수의 권유라던가 아니면 뭔가 복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선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진아의 삶에 같이 이렇게 들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해서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입문하게 되면서 무언가 어떤 것들을 깨닫고 혹은 해소하고 혹은 그 선수가 돼가는 과정을 스스로 느끼면서 아마 많이 내적으로든 좀 코치나 관장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네. 와, 진짜 생각보다 진아와 태수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번외편으로 이 둘의 스토리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 한번 제가 드릴게요. 백서빈 배우가 임성미 배우와 이어폰으로 같이 듣는 음악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건축학개론 약간 오마주 아니었나요? 실제로 촬영하실 때는 어떤 노래 들으면서 하신 건지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기억나세요? 팝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약간 펑크팝 같은, 약간 포크팝 같은 그런 느낌의 그 팝송이었는데 아마 진아는 영어를 잘 모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약간 여담으로 그 서빈 배우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닷가 씬에서 이제 서로의 어떤 마음을 또 은근히 확인하는 그 과정을 찍기 전에 저한테 그 어떤 노래 한 곡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게 네. 그 장미 뭐였더라? 장미 오늘은 그대는 장미 네, 그 노래를 이제 그날 그 전날 아침인가 그날 아침에 이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노래가 저는 엄청 많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왜 그 노래를 하필 옛날 노래잖아요. 네. 네, 그런 뭐 그 옛날 노래라서 보냈다기보다 그런 뭔가 그 노래가 갖고 있는 그 풋풋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기 성미 배우랑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저기 그런 노래나 아니면 그런 감정 상태 이런 부분은 오늘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콜타임 있을 때 서로 출발할 때 뭐 그런 부분은 서로 좀 공유를 하고 그럼 같은 감정선에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아와 태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진아는 과거에 군인이었다 얘기를 하였었고 태수는 왜 웃으세요? 네, 태수는 과거 안 좋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 둘의 백스토리에 대해서 시나리오 과정이나 촬영 과정에서 기획하셨던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혹시 예산 문제로 삭제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감독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삭제된 건 전혀 없고요. 거의 보신 영화는 시나리오의 거의 99%를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제가 기획을 한 것 자체가 이제 3부작을 기획하면서 그 전작이 좀 더 과거를 중점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진아의 이야기는 최대한 현재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거는 좀 더 어떤 대화나 어떤 관객분들이 조금 더 생각의 여유를 가지신다면 좀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는 장치로 사용이 되었고요. 현재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이야기가 진아를 중심으로 관객들은 알게 되고 진아를 떠나서는 이야기가 될 수 없도록 제가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의 현재에 집중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엔딩 질문도 많으신데 그 엔딩을 보면 데뷔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끝나는데요. 앞으로 진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승승장구
싶고 하게 되었을까요? 배우분과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임성미 배우님 이후의 삶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해? 네, 제가 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들도 꽤 받았었는데 일단은 아버지를 한국에 데려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 이후에 삶을 복싱을 계속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안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진아는 뭔가 어찌됐건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하다 보면서 어떤 무언가를 얻었잖아요. 그 태수와의 어떤 정서라던가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복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쟁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버지와 어떻게 도란도란 잘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일단 어머니는 그 미래에 없는 어머니는 거군요. 일단 새 삶을 찾으셨고 또 굳이 가정을 이루고 또 살고 계신데 또 굳이 네. 영화에서 사실 굉장히 감정의 진폭이 커지는 부분은 어머니와 진아가 이제 만나고 어떤 사건들, 사실 사고도 생기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고 그런 문제들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어머니와 이 진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고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우선 무언가 좀 꼬여있는 매듭이 잘 안 묶여진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고 어떤 이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엔딩은 무언가 이들의 관계가 이제 시작할 것 같은 꼬여있던 매듭이 이제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쯤에 영화를 끝내고 있는데요. 영화 엔딩도 어떻게 보면 엄마의 시선으로 끝나고 보시는 분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때론 기대감 반, 걱정 반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기대도 하지만 걱정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고 그런 엄마의 시선으로 끝내는 게 진아의 삶을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야기들을 관객들에게 좀 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오픈된 엔딩을 제가 하려고 했었고요. 일단 엄마와의 갈등 요소가 결국 진아의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았던 뭔가 마치 마음 깊은 속에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피를 섞이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태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관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가족이라는 구성 자체는 어떠한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피가 섞여도 때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보다 더 못한 가족도 있다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한 깊이감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엄마와는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그런 구멍이 나 있던 진아라는 캐릭터가 다시 엄마와 재회하면서 그런 구멍을 조금씩 이렇게 주변 일을 통해서 조금씩 채워나가고 결국 엄마와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화해할 수 있는 화해를 100%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무덤덤 담담하게 살아가는 각자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진아의 얼굴이 아니라 진짜 엄마의 얼굴로 그 클로즈업으로 엔딩을 한 게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는데 백서민 배우님은 그 진아와 그 태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백서민 배우님의 해석으로 듣는 엔딩도 한번. 저 또한 아까 그런 기자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일단 진화만 안 변하면 네, 그 관계는 쭉 이어가는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예, 일편단심.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자들이란 아니 진아가 언제 이 마음이 바뀌었냐 이 그 태수에 대해서 그 질문도 들어왔는데 언젠가요? 그 운동화 줄 때인가요? 뭐 그것도 그랬을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지점들은요. 그 태수가 꼭 옆에 등장하지 않아도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시합을 준비하려고 진아가 이제 마음을 먹고 체육관에서 되게 이제 오래 상주하면서 막 혼자서 막 개인 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아마 진아는 그랬을 것 같아요. 태수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그 코치님이 옆에 있어 가이드를 해주든 안 해주든 아마 그 공간에서는 아마 늘 태수를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그래서 그 놀이동산 갔을 때 정말 이렇게 확 증폭되는 어떤 그 둘의 교감이 조금은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알콩달콩했고요. 진짜 태수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옆에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분량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영화에서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진짜 그 태수라는 캐릭터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영화를 정말 이 무게를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풀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증폭되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임성민 배우님 올해의 배우상 수상하셨잖아요. 도대체 진짜 어떤 장면에 이제 그 가장 강하게 점수를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 관장님께서 울어도 돼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 하고 나서 거의 오열하는 오열하는 순간 그 오열의 정도를 점점 강하게 나아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떻게 보면 진아의 표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장면을 연기하실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떤 또 마음을 잡고 연기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장면은 또 의도적으로 약간 이제 순서를 좀 최대한 뒤로 해서 이제 그 동안 촬영을 하면서 그 현장이나 그 순간순간 쌓였던 감정들을 계속 이제 간직하려고 하면서 찍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씬 자체가 워낙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밀도가 높은 씬이었어서 그리고 그 관장님하고 그 태수 씨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세 명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티키타카가 있어요. 마음의 어떤 긴장을 네, 약간 그런 느낌들은 제가 이제 스스로 찾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었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계획을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연기의 순서를 짜거나 어떤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마음을 열고 또 이제 그 관장님의 어떤 이제 그 말을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 광록 선배님이 이제 카메라 뒤에서 이제 제가 오케이 사인 받을 때까지 이렇게 딱 버티고 서서 이제 제 그 모습을 다 지켜봐 주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그 힘을 모아주지 않았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씬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앙상블 연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관장님을 연기하신 오광록 배우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오광록 배우와 백서빈 배우, 임성민 배우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진짜 오징어 씹는 장면에서는 누가 먼저 말을 해야 될지 다 눈치 보는 그 장면, 그 장면의 긴장이 정말 극도에 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서빈 배우의 연기가 또 돋보이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경험을 좀. 네,
네, 일단 감독님께서 그 연출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씬에 광록 선배님하고 그다음에 성미 배우하고 저하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역할을 했었어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출 의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분하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감독님 무슨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제 흐뭇해하시길래. 오징어 씹는 씬이 되게 중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캐릭터는 우리가 뭐 정의할 수 있는 식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다 따로따로 등장하지만 이게 하나 점차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씬이라든가 그리고 함께 오징어를 씹어 먹는 씬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뭔가 식구 그녀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대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어떤 감정의 교감 그래서 오징어라는 수단을 쓰게 되는데 같이 뭔가 지벙지벙 씹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이해해줄게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함께 그런 시간을 함께 그렇게 보내는 장면들. 네. 사실 요즘은 방건조 오징어 촉촉 버터구 이런 것도 많은데 진짜 생으로 그냥 오징어여서 더 그 장면이 쉽지 않게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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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징어 맞나요? 진짜 오징어였고 그리고 네, 성미 배우님이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씹어가지고 네. 턱이 아프셨어요?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씹었죠.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은 영화들을 보면 어떤 이 무한한 사랑과 애정이 한 인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의 그런 감정의 이 변화, 진아의 감정의 변화의 순간들을 그런 감독님 말씀하신 유사 가족 캐릭터들이 풀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 중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체육관, 복싱장 관장은 항상 사연이 한가득 있는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도 이 관장님께 엄청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아 씨와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캐릭터였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워낙 이제 또 술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사업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떤 좀 설정을 하셨는지. 그 체육관의 컨셉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인물들이 무언가 하나씩 부족함, 뭔가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정의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정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언가 어딘가 하나에 부족하고 무언가 어쨌든 완벽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개개인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그런 빈 공간을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조금씩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구조상 진아의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장님의 과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비춰지는 그런 느낌에서 관객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분의 상황 그 정도까지만 제가 남겨놓았고 태수도 어떤 대사를 통해서 그의 과거가 이 정도까지였다 정도만 제가 남겨놓았고 진아의 과거 역시 이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만 제가 그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어쨌든 현재의 중심을 더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씩 빠져 있고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의지하고 마음에 뭔가 부족함을 같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때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리에 같이 안 하셨지만 오강록 배우님 그 따뜻한 마음이 영화에 또 온도를 높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코올릭 연기도 잘 맞다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이 독특한 질문이 있으신데 이 질문 저도 궁금하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오프닝 쇼트부터 바다를 걷는 진아가 나오고 동일한 씬이 영화 중후반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 영화 중간에도 세수하는 시퀀스가 몇 차례 나오는데 영화에서 물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의도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영화에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무언가를 씻는 행위는 어떤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불교에서 이렇게 인도에 가면은 강에 가서 몸을 씻듯이 어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씻음을 통해서 뭔가 몸에 묻어있던 무언가를 다시 바다로 보내고 다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좀 주고 싶었어요. 좀 상징성인데요. 그런 의미를 찾으실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지만 그런 이 영화 제가 인터뷰 때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파이터라는 작품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해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징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저런 곳에 심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처럼 그런 뭔가 상징적인 것을 찾아주신다면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바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물 장면 찍으실 때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조금 원래는 이게 세수하는 씬은 아니었고 이제 그냥 물로 쭉 지나가 이제 걸어 들어가는 씬이었는데 그날 이제 워낙 태풍 전에 이제 태풍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파도가 이제 워낙 이제 너무 많이 일렁일렁 돼가지고 시간적으로 기다릴 여유는 없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감독님이 그냥 앉아서 세수하는 걸로 하셔서 현장에서 좀 네. 약간 그래서 요구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들어가려고 해요, 진아가. 근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니 도저히 안 되는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쭈그려 앉아서 세수했죠. 네. 네,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아가 오히려 거기서 힘을 얻는 걸 마지막에 확인하고 굉장히 안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바닷가 가보고 싶으시다고 어디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백성민 배우님 아시지 않으세요? 어디에서 찍으신 거예요? 바닷가요? 네, 모르시는군요. 거기 네. 비무장지대라 못 가요. 네. 가면은 이렇게 돼서 가야 돼요. 이렇게. 촬영 허가를 받고 이제 거기서 갈 수. 네, 뭐 일단 동해고요. 보통 이제 동해 많은 지역들이 군사 지역이 많다 보니까 허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원래 이제 컨셉은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몸을 씻는 어떤 헤엄을 친다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었지만 성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태풍이 오는 바람에 태풍이 이제 저희가 도착했을 땐 태풍이 이제 거의 가고 있는 찰나에 그 새벽에 도착해서 그 씬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얼굴만 씻는 걸로 하겠다. 그 정도만이라도 관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체를 하면서 저희가 그곳에서 촬영하게 됐죠. 관객분들의 질문을 다양하게 받아봤는데 영화에 대해서 좀 한층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질문하신 분들 중에 인상적인 질문,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좀 꼽아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받으신 질문 중에 인상적인 것들 좀 이 질문 채택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한 분씩 선정해 주시면은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네, 임성민 배우님 잠깐만. 먼저 네 말씀. 저는 바닷가 가보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질문? 네, 못 간다라고 못 가요. 네, 대답을 해주셔서 조금 죄송하셨나 봐요. 네, 어느 분이 주셨죠? 바닷가? 네,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리지널 포스터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서빈 배우님은 어떤 질문이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저는 네. 두두두두. 네, 그 진아와 네. 연애가 어떻게 끝까지 이어질지 그 질문해 주신 분 네.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진아의 질문 끝까지 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질문 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포스터 드릴게요. 네. 혹시 질문 하시고 가셨나? 네. 제가 정확한 잠시만요. 제가 그 질문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그 질문이 잠시만요. 감독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면 제가 찾을게요. 네. 네. 뭐 저는 물을 찾으신 분에게 네. 와, 네, 물 질문은 하신 분. 네. 세 번째 줄 계신 분. 오빠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건가요? 사실 네. 받고 싶어가지고 생각. 네. 네. 혹시 지금 안 나오셨으면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혹시 다른 질문 하나 더 생각나시면 다른 분께 네. 드릴게요. 그러면 그 머리 그 탈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네. 그 질문. 파이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영화의 오리지널 포스터를 네,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좀 오늘 또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파이터라는 제목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아는 이 낯선 땅에 와서 어떤 그 링 위에서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가 가졌던 과거의 문제들 그리고 미래에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도 다시 데려와야 되고 여러 싸움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배우로서 파이팅 하시고 싸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이 또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걸까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 먼저 하실까요? 네, 일단은 파이터라는 작품은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큰 의미를 주고 줘도 사실은 아깝지 않은 작품이 될 것 같고요. 또 좀 그냥 이제 진짜로 그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네. 이제 인턴 사원에서 이제 신입사원이 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작품을 계기로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활발한 분야에서 좀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진아처럼 열심히 욕심 많이 내겠습니다. 네. 네. 와. 네, 아마 이번 작품 보시면 임성미 배우님의 이름을 다들 기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열심히 한 연기에 많은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감화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를 좀 보내드릴게요. 네. 네, 백서빈 배우님. 저는 이 파이터 완성본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인생은 이렇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크게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제 삶에 있어서 그렇게 진아처럼 뭔가 좀 처절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좀 싸워보고 싶다는 그런 원동력을 제가 받았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게 관객분들한테도 다 그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파이팅이 되는 영화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백성민 배우님 또 이렇게 머리를 다시 염색하시고 다른 작품 많이 도전하실 것 같으니 쭉 그 파이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감독님, 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적어도 본 자신의 꿈을 위해서 포기는 하지 않는, 어떠한 꿈을 가지더라도 그게 작든 크든 사소한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적어도 포기는 하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한 번쯤은 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는 메시지라고 보시고 잘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개봉 전에 미리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영화 잘 보신 분들은 이 영화 전도사가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독님 말씀처럼 개봉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시고 힘 얻으실 수 있게 손소문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